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WS 서밋 서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임현욱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시대의 클라우드 혁신이라는 주제로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리딩하시는 이영섭 리더님과 에이블리의 기술을 리딩하시는 최하늘 CTO님과 함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기업이 피놉스부터 에이전틱 AI까지 어떻게 클라우드 혁신을 이끌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먼저 생성형 AI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의 이영석 리더님께서 삼성전자의 피놉스 체계 구축과 AI 워크로드 최적화를 통한 혁신 사례를 공유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이블리의 최하늘 CTO님께서 AI 기반 커머스 플랫폼 구축 경험과 EKS, 그라비톤 등 AWS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비용 효율화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를 말씀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두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공유 드리고 오늘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성형 AI가 대두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문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챗GPT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성형 AI 기술에 투자를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벌써 420억 달러 정도가 시장에 참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AI 시장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제가 뒤에 적은 5가지 이슈들이 많은 기업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증하는 AI 인프라 비용입니다. 생성형 AI 같은 고급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결국 GPU 비용이 기존 인프라 비용의 5배에서 최대 10배가 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한다고 한다면 한 번 학습하는데 수억 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로는 복잡한 ML 운영 환경이 어려움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개발, 학습, 운영, 배포, 모니터링 이렇게 이어지는 ML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보다 더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운영을 하실 때 비용 가시성의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팀에서 어떤 모델을 얼마나 리소스를 사용해가지고 개발하는지가 투명하게 보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AI 모델과 AI 모델의 성능과 이제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큰 돈을 들여서 AI 모델을 만들지만 사실 그 모델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효율이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가치, 저희가 소위 말하는 ROI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AI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산업, 우리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AI 서비스를 도입해서 얼만큼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것은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AWS는 이런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는 Financial Ops, 즉 피놉스를 통해 비용과 비즈니스 가치의 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AI 시대의 피놉스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연계된 투자 최적화를 의미하는데요. 저희 서비스로 치면은 퀵사이스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 대시보드를 구축하실 수도 있고 트랜잭션당 비용이나 혹은 사용자당 비용 같은 유닛 코스트 기반의 접근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ML 거버넌스를 통해서 AI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AI 모델의 전체 수명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비용과 품질을 또 최적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이전틱 AI로 지능형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뒤에서 소개해드릴 텍스트 SQL 혹은 텍스트 차트 같은 자연어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최적화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 데이터와
AI 모델을 연계해서 뭐 에이전틱 레그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모니터링부터 진단, 해결책 제시까지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거버넌스 리더이신 이영섭 님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비즈니스 가치와 연계된 클라우드를 구축했는지 사례를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MX 사업부의 이영섭입니다. 오늘 저는 삼성전자가 2024년부터 피놉스를 진행했던 내용하고 AI를 통해서 비용 효율화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갤럭시 시리즈와 함께 AWS 위에서 동작을 많이 했고요. 매년 10% 이상의 AWS 비용 증가와 사용량의 증가를 통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비용 증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갤럭시 AI가 발표된 이후에 저희는 GPU 사용량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매년 100여 개의 서비스가 지금 AWS 위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클라우드 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클라우드 비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비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첫 번째로 저희는 비용 통합 관리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족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의 클라우드 비용과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세 번째로 서비스별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클라우드가 서비스 밸류, 비즈니스 밸류와 어떻게 연계돼서 비용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 관리는 단순한 비용 효율화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선 방향으로 컨트롤 타워를 통한 클라우드 비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비용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실시간 또는 어, 주기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구축했습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별 비즈밸류와 연계된 유닛 코스트를 기반으로 비용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체계적인 클라우드 조직, 피놉스 조직을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피놉스 TF를 중심으로 임원, 지원팀, 기획, 그다음에 SRE 엔지니어, 개발팀, 이렇게 모두의 관계자들과 함께 피놉스 TF를 꾸려갔고요. 이렇게 모든 관계자가 같이 한 이유는 클라우드 비용에 대해서 같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이 비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이런 TF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범 서비스로 가장 규모가 큰 MX 사업부에서 규모가 큰 두 개의 서비스를 가지고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피놉스의 TF 역할과 진행 사항을 저희가 처음부터 이걸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AWS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AWS의 4대 필라인 플랜, 런, 시, 세이브, 이 네 가지 기조를 가지고 저희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 역할별 진행 사항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플랜은 계획 및 예측인데요. 저희는 2004년 7월부터 피놉스 TF가 시작을 됐는데, 이때부터 2025년에 클라우드 전반과 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POC하는 두 개 과제에 클라우드 비즈니스 가치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유닛 코스트로 그 서비스를 측정을 하고 비용 효율화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거버넌스 및 운영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관계자들이 비용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므로 이런 관계자들의 비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주기적인 미팅을 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용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이 많은데 무엇보다 ROI가 나오는 쉽고 빠르게 비용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놉스 TF에서는 이러한 가드레일을 구현을 해서 비용 관리 프로세스 구축과 함께 각 서비스별로 전파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C, 측정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을 측정을 하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정확히 비용 효율화를 할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시보드를 먼저 구축을 했고요.
단순한 대시보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계정과 계정 밑에 있는 태그별로 어떤 자원이 어떻게 비용이 증가되고 감소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저희가 비용 효율화를 하고 피놉스를 하기 위한 KPI를 수립을 했고, 이런 KPI가 수립됐는데 올바르게 또는 그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네 번째, 세이브, 비용 최적화입니다. 비용 최적화는 아시다시피 비용은 효율화를 하고 단순하게 비용을 줄이는데 많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저희가 클라우드를 할 때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보안적인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 저희가 비용 중심의 아키텍처도 추가하게 돼가지고 비용을 보다 초기 단계의 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불필요한 클라우드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AWS의 약점 부분인 RISP를 잘 활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스트 구매 옵션을 잘 선택을 해서 저희가 비용 효율화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비용 대시보드 및 KPI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대시보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리퀘어먼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빠르게 우리가 비용 효율화를 해야 될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KPI를 지정하고 이 KPI의 프로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그래프나 지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대시보드와 KPI 관리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대시보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BI 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 필요한지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WS와 워크샵을 통해서 AWS 퀵사이트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AWS 퀵사이트가 굉장히 쉬운, 그리고 저희 비용 관련해서 AWS 쿠도스가 지원되므로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쉽게 빠르고 쉽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개의 서비스에 지금 MX 사분의 여러 서비스에 전파도 되고 있고 이 대시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니코스트 기반의 클라우드 비용 효율화. 유니코스트는 서비스 비즈니스 밸류의 어떤 가치를 유니코스트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비용 효율화를 하는 게 적정한 수준의 비용 효율화를 할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됐습니다. 유니코스트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총 비용을 트랜잭션 수나 월 사용자 수, 월 디바이스 수 또는 API 호출 수 같은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 밸류로 나눠주는 건데요. 이런 단위 코스트, 즉 여기서 예를 왼쪽 그래프에 보는 트랜잭션 수로 나눴을 경우는 한 트랜잭션당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는 저희가 이상적인 유닛 코스트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비용이 증가하거나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유닛 코스트가 우하향을 합니다. 이 뜻은 서비스가 활성화돼서 많은 사용자가 늘어나거나 트랜잭션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유닛 코스트가 결국은 줄어든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이런 지표대로 저희가 유닛 코스트를 해야 된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저희의 그 POC 중간 단계의 어떤 그래프인데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유닛 코스트를 그 비용 피놉스를 시작을 했는데 막대 그래프가 가장 긴 부분이 저희의 그 피놉스가 시작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닛 코스트를 측정을 해보니 비용과 함께 유닛 코스트도 같이 증가하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림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비용 효율화를 하고 얼마 정도의 비용 효율화를 해야만 적정한가를 계속 판단해 봤을 때 유닛 코스트가 결국은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저희가 정말로 비용 효율화를 잘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실례로 여기 저희가 이제 실제로 비용 효율화 했던 활동들인데요. 1번 그래비톤 타입 적용, 2번 아이들 언유즈 자원 삭제, 3번 RISP 비율 확대, 4번 다이나모 DB RC 확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비용 효율화 활동들이고 많이 이제 사용하는 기법들입니다. 그렇지만 유닛 코스트랑 좀 연계하고
이런 트랜잭션하고 관련되게 저희가 하려면은 트랜잭션에 맞는 스케일 인아웃을 좀 자율적으로 좀 하고 저희가 버퍼를 잡아서 좀 크게 잡은 클라우드 비용도 이런 트랜잭션을 예측을 해가지고 조금 더 좀 줄이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클라이언트 앱의 API 호출을 축소하는 아키텍처를 전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뭐 5-6번의 서버 호출을 하는 거를 2번, 3번의 API 호출로 줄여가지고 서버 호출을 줄이게 하는, 그러니까 사용량은 늘어나지만 API 호출 수는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같이 동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연간 10.4%의 비용 절감을 이뤄냈습니다. 저희가 2023년 AI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GPU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2024년 갤럭시 AI가 나오면서 GPU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GPU 모니터링과 이상 탐지를 해야겠다라는 니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GPU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AWS EC2의 몇 가지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PU만 모니터링하는 거를 AWS가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WS CUR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GPU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그래프를 직접 그렸습니다. BI 툴로. 그리고 GPU의 사용량, 최근 몇 개월 또는 몇 주 동안의 GPU 사용량을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패턴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특정 패턴 이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았던 어카운트가 갑자기 GPU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코스트 어노멀리 디텍션이 되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개발들은 아시다시피 좀 러닝 커브도 크고 별도의 이런 리ኳ이먼트에 맞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공수도 필요하고 전문 데이터 분석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걸 좀 편하고 어떻게 하면은 SRE 엔지니어, 즉 클라우드 운영자가 보다 빠르게 비용 효율화를 해야 될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걸 또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WS랑 같이 무언가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저희는 AWS CUR을 활용한 에이전틱 AI 시스템을 POC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올해부터 지금 POC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사용자, 즉 그 SRE 엔지니어가 자연어 질의를 통해서 어떤 비용 효율화 포인트를 찾아야 될지 쿼리로 전환해 주는 텍스트 투 SQL. 이 쿼리는 즉 AWS CUR을 쿼리할 수 있는 SQL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텍스트로 나오게 되는데 이 텍스트를 다시 차트로 변환시켜서 사용자가 빠르게 그 대시보드와 같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 투 차트, 차트 에이전트. 그래서 두 개의 코스트 에이전트와 차트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좀 복잡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를 받아들여서 텍스트 투 SQL, 텍스트 투 SQL, 텍스트 투 차트, 그다음에 쿼리 검사와 같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답변을 주는 비용 분석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LLM 패턴 중에 하나인 RAG 패턴을 활용을 좀 했습니다. 추가를 했습니다. RAG 매니지먼트 시스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CUR 데이터를 많이 쿼리를 하고 있었고 지금 몇 년 동안 비용 분석을 했던 그런 쿼리들을 여기다 놓고 유사한 쿼리를 조회할 수 있도록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데이터, 즉 AWS CUR, 그다음 유니코스트, 각종 디바이스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아마존 S3, 그다음에 이거를 아테나로 DB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스템으로 아키텍처를 구축을 했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영상은 저희가 지금 오늘 발표를 위해서 좀 간략하게 하고 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작된 데모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간단하게 특정 어카운트에 SP, 그러니까 세이빙스 플랜을 적용을 해서 빨리 비용 효율화를 해야 될 인스턴스를 찾아달라는 쿼리를 자연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쿼리를 찾게 되고 그 해당 쿼리를 생성하고 혹시나 그 쿼리가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분석해서 수정하고 그다음에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결과값을 가지고 텍스트 차트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텍스트 SQL로 해서 결과값이 최종 나온 겁니다. 비슷하게 한 번 더 해당 어카운트에 상위 10개의 RI 인스턴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똑같이 비슷한 쿼리를 찾고 있고 화살표를 누르면 해당 쿼리와 그다음에 쿼리의 결과값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결과값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결과의 이제 결과와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텍스트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것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질문을 정해진 질문으로 한 쿼리였고요. 이번에는 한번 직접 타이핑을 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에러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요. 24년도에 이 해당 어카운트의 RISP에 직접 월별 증가율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데이터는 7월 데이터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증가율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에서도 이 에이전틱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비용은 7월 데이터만 존재하고 이 데이터는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다라고 결과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데모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데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고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는 지금 100여 개의 서비스가 지금 AWS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별 그리고 어카운트별 그다음에 그 태그별 이런 비용을 좀 보다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간단한 쿼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틱 AI를 활용하게 됐고 우리들은 좀 요거를 많은 서비스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피노스의 성과와 미래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피노스의 저희 활동에 대한 경험 그리고 에이전틱 AI에 대한 이런 혁신적인 기술 도입 이러한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많은 서비스와 그다음에 보다 더 많은 AI 기술들을 저희 삼성 클라우드에 도입을 해서 클라우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에이블리 CTO님이 최하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블리에서 CTO를 맡고 있는 최하늘입니다. 오늘은 에이블리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AWS를 어떻게 활용을 해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에이블리, 삼성전자는 잘 아시겠지만 에이블리는 사실 어떤 서비스인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이블리는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사고 팔고 보고 소통하는 스타일 포털을 지향하고 있고요. 최근에 월간 사용자 1000만을 넘어서고 연 거래액을 2.5조 이상 달성하고 최근 한국 패션 앱 중에서는 사용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블리가 이렇게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화 경험을 유저들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에이블리에서는 이렇게 두 명의 유저가 각자 똑같이 청바지를 검색하더라도 각자 스타일에 맞게 좀 루즈한 핏의 청바지라거나 아니면은 좀 타이트한 청바지가 유저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유저라면은 그 유저에 맞는 스타일을 추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에이블리에서는 이런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들, 모든 화면에 대해서도 개인화가 적용이 되어서 유저마다 다 다른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슬라이드에 개인화된 쇼핑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에이블리는 여성 패션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용자의 취향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최근에 화장품이나 간식이나 심지어 K-팝 같은 유저들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을 모두 판매하도록 카테고리를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쇼핑뿐만이 아니라 웹툰이나 웹소설 그리고 AI 프로필이나 AI 채팅 같이 사용자들이 개인의 취향껏 뭔가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서비스에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여성 유저들 이외에 저희가 남성들을 위한 앱인 4910을 런칭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여성들을 겨냥한 아무드라는 앱을 출시해서 일본 여성들의 취향까지 파악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확장해가는 에이블리의 인프라는 초기에 AWS와
같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런 아키텍처 굉장히 단순하게 그릴 수 있었고 이게 전부였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했던 이유는 개발자가 아주 적은 당시에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이 빨리 확장할 수 있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각 서비스들을 적게 사용하면서 서비스별 리소스도 한 개씩만 사용하는 아주 단순한 아키텍처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거의 인프라를 관리하는 개발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작을 하였고요. 그러다 이런 구조로 저희가 월간 사용자가 500만 이상 달성할 때까지도 이 아키텍처를 유지하면서 스케일 아웃과 업만해가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트래픽도 점점 늘어나고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기반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EKS로 모두 워크로드를 전환하여서 모든 서비스가 EKS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관리형 서비스들도 필요하다면은 EKS 내 내재화를 하였고 그 안에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EKS로 전환했던 이유는 앞으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연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고 이후에 설명드릴 비용 최적화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림으로 봤을 때는 리소스 숫자만 늘어나고 EKS만 바뀐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이 EKS 내부를 확인해 보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 돌아가고 있어서 꽤 큰 클러스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봐도 규모는 아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숫자로 바꿔보면 500개 이상의 서비스와 5,000개 이상의 팟 그리고 1만 개 이상의 CPU 코어들이 활용되고 있는 거대한 클러스터가 하나의 클러스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나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비용도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사실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비용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도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초기에 단순한 구조일 때는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리소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파악이 굉장히 쉽고 관리도 쉬웠는데 지금 EKS로 전환하고 서비스가 늘어난 이후에는 뭔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엔 너무 많아졌고 어떤 리소스가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게 이 리소스를 쓰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트래픽이 늘다 보니 자연스럽게 증가한 건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게 됐을 때 원인을 찾거나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계속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에이블리에서도 당연히 비용을 좀 더 잘 관리하고 개선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 피놉스도 좀 검토해보게 됐는데요. 사실 에이블리는 지금 목적 조직들이 딱 자신의 서비스를 맡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뭐든지 다 수정하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조직들이 자기의 서비스의 비용을 딱 맡아서 관리하고 뭔가 줄여나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인프라팀에서는 각 서비스들이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할 수 있게 구축을 해서 배포 시점 이후에 얼마나 비용이 변화했는지를 모든 조직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배포로 문제가 생긴 걸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인프라팀에서는 현재 그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서 표준화된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팀 입장에서는 개별 서비스를 수정해서 최적화를 한다기보다는 이 전체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점을 발견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집중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개선했는지를 앞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스팟 인스턴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그리고 그라비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전송 비용을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팀이 그 기반에 적용을 했을 때 다른 조직들이 신경 안 쓰고 개발을 해나가더라도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고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스팟 활용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스팟 인스턴스는 AWS에서 유휴 자원이 있을 때 이거를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대신 AWS가 이제 이 리소스를 사용해야 될 때는 언제든지 회수해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EKS 내 스팟 인스턴스를 서비스 워크로드에 대해서 최대 90%까지도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 필요한 작업들이 모두 끝나고 나서 최대 100 모든 인스턴스를 스팟 인스턴스로 운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비율을 늘려가는 사이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먼저
회수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90%까지 운영하다가 이 인스턴스들이 모두 회수가 되게 되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트래픽의 90%를 담당하는 인스턴스가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최대한 빨리 인스턴스를 다시 준비시키는 게 필요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버틀러켓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좀 단순화한다든지 빨리 인스턴스가 뜰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자체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풀해오는 시간을 최적화한다든지 해서 2분 안에 어떻게든 서비스를 새로 준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스팟 인스턴스라는 게 제공되는 만큼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90%를 쓰고 싶다고 해도 AWS에서 제공해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90%를 사용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스팟이 다 줄어들면서 온디맨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RI나 SP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결과 저희는 인텔 계열의 스팟 풀 외에 그라비톤 계열의 스팟 풀도 모두 활용을 하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그래서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인텔과 그라비톤 환경에서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멀티 아키텍처로 빌드를 하여서 결국 스팟풀을 2배 이상 늘리게 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많은 스팟을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디맨드를 사용하는 것 대비 평균적으로 70% 이상 절약된 비용으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 스팟 인스턴스를 못 쓰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 사실 인프라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실 서비스에 수익에 큰 영향이 갈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그라비톤 적용인데요. 사실 그라비톤은 AWS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도입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저런 검증을 해본 결과 설명해 주신 대로 더 저렴하고 성능도 더 좋은 걸 확인해서 관리형 서비스에서부터 하나하나 도입을 시작해서 오로라부터 엘라스티캐시나 그 외에 모든 그라비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모두 그라비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KS 노드에서도 그라비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텔만 사용했을 때 대비 비교해 봤을 때 최대 25% 이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신규 서비스에는 항상 이제 그라비톤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조건 적용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제거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전체 AWS 비용을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VPC 내부에서 통신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비용이 사실 하나하나 나누어져서 나오진 않지만 좀 더 분석을 해본 결과 EKS의 팟들과 오로라 리더들 사이에 데이터 전송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근데 이 에이지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그 서로 다른 에이지 사이에 통신을 할 때만 발생하는 비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그림 안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통신하게 되면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통신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당연히 수직으로 통신하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찾아봤을 때 RDS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용을 최적화한 사례를 찾지를 못해서 저희가 인프라팀에서 직접 방법을 고민해보고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RDS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에이지별로 생성을 하고 팟들은 각 에이지별로 요청을 하게 만드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이 커스텀 엔드포인트 오로라의 오토스케일 기능이 에이지별로 균형 있게 인스턴스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커스텀 엔드포인트도 뭐 임의로 관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커스텀한 오토스케일러를 직접 구현해서 에이지별로 오로라 리더 인스턴스를 균형 있게 스케일을 직접 해주고 그리고 그때마다 커스텀 엔드포인트도 각각 관리해주는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KS에서는 그런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엔드포인트에 이렇게 각 존에 맞게 이스티오의 로컬리티 로드 밸런서를 활용해서 이 존에서는 그 존에 맞는 커스텀 엔드포인트에 요청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한 결과 이제 저희는 그런 서비스 사이에 오로라 리더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뭐 주고받는 경우에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서 되게 데이터 전송 비용의 큰 부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부분은 앞으로 트래픽이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더라도 전혀 비용 걱정을 하지 않는 구조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AI와 ML 워크로드 최적화 부분인데요. 사실 에이블리는 개인화를 위해서 머신러닝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GPU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에이블리 서비스 내에서 GPU 활용되는 영역을 크게 나눠봤을 때 이제 머신러닝 추천 모델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인데 이 양쪽을 고려해봤을 때
요구사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아키텍처를 구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추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당연히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서 그냥 모두 AWS 구축해주는 대로 활용을 했지만 EKS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여 내재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모든 뭐 GPU를 EKS 내에서 활용하는 건 아니고 학습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학습을 고려해 봤을 때 GPU에 필요한 양도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GPU를 직접 구매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더 저렴할 걸로 판단을 하고 이 매일 고정된 수량의 GPU는 클러스터를 구축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실험을 하다 보면 계속 추가로 어느 정도의 GPU가 필요할지 모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EKS에 있는 GPU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프레미스에서 구축을 하고 필요한 만큼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활용하는 부분을 클라우드 버스팅이라고도 부르는데 저희는 어드미랄티라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두 개의 클러스터를 연결하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필요하면 GPU를 생성해 활용해서 사용하지만 일단은 먼저 온프레미스에 있는 GPU를 사용하고 필요할 때만 알아서 EKS에 있는 GPU를 사용하도록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서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저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 확장이 되어야 하는 구조고 또 빠르게 응답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EKS에 있는 GPU를 활용해서 빠르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은 좀 특이하게 오리건 리전에 EKS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AI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저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서비스이기도 해서 GPU 비용이 서비스의 가격이나 수익을 좀 직접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GPU 비용을 얼마나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지가 되게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AI 프로필 같은 경우에 유저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거나 했을 때 갑자기 유저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충분한 GPU를 확보해서 빨리빨리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한국 리전에서는 GPU가 부족하기도 해서 조금 저희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유저가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기 때문에 다른 GPU 서빙, 그러니까 추천 모델을 서빙하는 때처럼 빨리빨리 응답을 줄 필요는 없었던 것도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요구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는 오리건 지역의 GPU를 사용하는 게 스팟 인스턴스 비용도 제일 저렴하고 GPU 공급도 제일 많은 리전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 오리건 리전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서울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GPU를 오리건 리전에서 띄워서 빨리빨리 이미지를 생성해서 다시 서울로 넘겨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캐다를 활용해서 서울에 있는 작업들을 레디스에 쌓고 그 레디스에 따라서 오리건에 있는 GPU들이 확장이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주스FS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리전 사이의 데이터 복제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GPU들이 이렇게 생성을 시작할 수 있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에이블리에서는 이제 스팟 인스턴스만 그러니까 오리건에 있는 스팟 인스턴스를 100% 활용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결과 이제 서울에서 다른 식으로 운영하는 것 대비 7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생성형 AI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했던 이유는 저희가 더 비용을 단순히 아끼는 거 이외에 보시다시피 좀 더 새로운 그러니까 뭐 AI를 활용한 새로운 경험을 좀 더 많은 유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화면은 뭐 보시는 것처럼 에이블리의 일부 상품에 제공되어 있는 가치 모입지라는 기능인데요. 이 상품은 유저가 옷을 구경하다가 이 옷이 다른 옷이랑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궁금할 때 이제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옷이 조합된 결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 그 AI 프로필 등의 서비스와는 달리 현재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비용 최적화를 충분히 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좀 더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기술 기반 위에서 에이블리가 어떤 식으로 에이전틱 AI에 좀 더 투자해서 기능을 만들어 나갈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플랫폼 운영 개선인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에이전틱 AI가 주로 최근에는 고객 문의를 자동화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유해 컨텐츠나 커뮤니티 등의 뭔가 컨텐츠를 검수하고 이렇게 위헌한 컨텐츠를 차단하는 등에 주로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걸 활용해서 또 효율적이고 안전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판매자 경험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판매자들이 상품의 사진을 한두 장만 올려도 상품 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거나 아니면 최근 트렌드나 고객 리뷰들을 잘 수집하고 분석해서 어떤 상품을 제작해야 될지 아니면 소싱해야 될지를 제안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론 사용자 경험의 혁신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발견해가는 방법 자체를 혁신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에이블리에 쌓여있는 엄청나게 많은 취향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 스타일리스트처럼 뭔가 소통하며 추천해줘가는 스타일 에이전트를 구현하려고 하고 그렇게 추천해준 상품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는 가상 피팅까지 구현해서 더 개인화되고 몰입감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에이블리 발표를 마치고 이면욱 솔루션 아키텍트께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기업의 인상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에이블리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해보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업은 모두 비즈니스 가치를 중심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니코스트를 도입해서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비즈니스 가치와 연계된 효율화를 추구하셨고요.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기술 결정이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전략을 설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퀵사이트를 활용한 비용 대시보드를 구축하셨고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서비스별 비용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 비용을 크게 절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기업 모두 아주 유연성과 실험 정신이 돋보였다는 점인데요.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스팟 인스턴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비용을 70% 이상 줄일 수 있으셨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GPU 관리하실 때 AI를 활용하셔가지고 새로운 비용 절감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워크로드별 차별화를 했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두 기업 모두 워크로드 특성에 맞게 인프라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셨습니다. 삼성전자와 에이블리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에이전틱 AI는 이제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거듭났습니다. AWS에서는 이런 에이전틱 AI 시스템을 쉽게 구축하실 수 있도록 아마존 베드락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한데요. 삼성전자 사례를 보게 되면은 비용 분석 시스템에서 하나의 에이전트는 자연어 처리를 담당하고 또 다른 에이전트는 그걸 검증하고 마지막 에이전트는 시각화하는 걸 보셨을 텐데 이렇게 각각의 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에이전트들이 협력해서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마존 베드락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고객분들의 서비스에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핵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S는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생성형 AI 여정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와 에이블리를 지원하면서 고객분들의 성장을 도왔던 것처럼 AWS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떨 때는 파트너로서 어떨 때는 친구처럼 여러분의 비즈니스 혁신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